착오나는 의사 유영현의 오디오북 차 오디세이. 차 오디세이 네 번째, 남한의 중형주대의. 고려시대에는 중형주대의식이 있었다. 중형은 무고한 형벌, 주대의는 왕에게 고하고 참결을 요하는 의식이다. 사형 혹은 유배와 같은 참형이나 중형을 내릴 때 신하들은 내전의 남쪽 낭하에서 왕과 의식을 올렸다. 차를 임금께 올리고 또 왕은 신하들에게 차를 하사하였다. 이런 자의식은 중형을 내릴 때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는 데 차가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다시가 있었다.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 관리들이 죄와 벌을 다루는 공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차를 마시는 다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한 번 모여서 차를 마시며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는 제도였다. 관리들을 감찰하고 징계를 내리는 사헌부 관리들에게도 올곧은 마음, 들뜨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문헌에는 야다시가 있었음도 알려준다. 밤중에 관리들이 다시를 갖는 의식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사헌부의 감찰이 밤중에 모인다. 왕에게 고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즉석 판결을 내려야 할 경우이다. 파렴치한 치부나 도덕적 폐륜을 저지른 관리들을 골라 그 죄상을 흰 널빤지에 써서 그 집 문 위에 걸고 가시나무로 문을 봉한 뒤 서명을 하고 돌아갔다. 주인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면 사헌부 관리들은 행동 전에 차를 마셨다.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 차의 힘을 빌린 것이다. 중형주대의나 다시나 모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신중한 판단을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최소한 차를 우리고 향을 맡고 마시는 절차만으로도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튼스쿨에서는 체벌시 교사가 체벌 몽둥이를 교무실에 가지러 다녀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수많은 각색된 이야기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진실 여부는 모른다. 그래도 한 가지 교훈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성급한 천성을 타고난 나는 어릴 적부터 진득하지 못하고 결심이 빨랐다. 가족이나 가까이서 나를 조심스레 지켜본 친지들, 동료, 그리고 나와 여러 번 얽혀본 사람들이 내 성급함을 잘 안다. 그들은 항상 내 성급함이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한다. 중형주대의를 처음 알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중형을 판결하거나 감찰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그러다 몇 년 전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특별한 경험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대학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 인근 지방공사 중 토사가 흘러 연구동이 손상을 입었다. 의과대학 연구진 절반의 연구실과 동물 실험실이 들어있던 연구동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해졌다. 건물은 임시로 폐쇄되었다. 내 연구실은 다행히 화를 면하였으나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버금가는 재앙이었다. 비상사태를 접한 동료들은 나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겼다. 건물 출입금지 상황에서 동물들에게 먹이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인력 투입, 연구진의 임시거처 마련, 간헐적으로 허락되는 건물 진입시간 동안 동물과 실험기자재 일부를 반출하기 위한 시간과 인력 조절 등
내게 닥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던 결정을 연이어 내려야 했다. 마침내 건물 사용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멸실될 영구동 사용자들은 새로운 실험실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근 캠퍼스에 비어있던 건물이 하나 있어 임시로 몇 년 이사나가 거주할 공간은 있었다. 이 건물로 이사를 나가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해당 건물은 의학연구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이곳으로 이사 나가는 연구 인력이 많을수록 우리 기관의 연구는 더 많은 지장을 받을 것이 명확하였다. 어떻게든 일부라도 현 캠퍼스에 더 남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중대한 시점이니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위원장인 나는 입이 바싹 마르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서둘러 결심하여야 하는데 앞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회의를 중단하고 연구실로 돌아왔다. 잠시 피하고 싶었다. 긴장으로 내 의사결정체계는 포화된 것 같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눈에 차가 들어왔다. 며칠 동안의 와중에 차를 입에도 대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답답한 심정을 달랠 심사로 차 한 잔 마시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의 차가 내 마음에 적중하였다. 문득 내 실험실을 줄이자는 결심이 섰다. 사건 몇 년 전부터 실험실 살림과 연구 인력의 규모가 버겁게 느껴졌으나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 덮어두고 있었다. 이 비상 상황에서 내 실험실을 축소하도록 방향이 잡혔고 그 구체적 방안이 보였다. 눈앞을 가리는 꽃나무 잘라 없애니 석양하늘 아래 아름다운 산들이 펼쳐진다. 구도자를 위한 초이선사의 가르침이 내게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었다. 내 실험실 절반을 잘라내어 한 센터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공동기기 일부도 수용하면 해결의 물꼬가 조금 트일 것 같았다. 이 안을 들고 나는 회의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안을 설명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호소하였다. 동료들도 학교 당국도 대의를 위하여 공간을 내놓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 대학의 주된 연구 인력이 현 캠퍼스를 떠나지 않고 남을 수 있게 되었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뒤돌아보면 나는 연구실에서 나만의 중형주대의식을 치른 것이다. 이 경험 이후에도 성급함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분명 신중하여졌다. 내 사전에는 없었던 장고도 가끔씩 한다. 결심에 앞서 중형주대의식을 가지려는 의도이다. 아직 깊이 사색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늦춘 결심의 결과를 보고는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술 마시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쇠하고 차 마시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부강하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로 즐겨 인용된다. 버젓이 음다훈국과 음주망국은 정약용 선생의 사자성어인 양 흔히 인용된다. 나도 오랜 동안 다산의 말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다산은 어떤 문헌에도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차는 사람을 바로 세워 진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한다. 결심에 앞서 마시는 차 한 잔은 냄비처럼 들끓고 냄비처럼 식는 우리를 좀 느긋하게 늦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차가 이렇게 개인을 일으키면 나라 역시 옳게 설 것이다. 우리 국민 중 차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차로 인하여 나라가 흥할 수 있다.